자, 우리가 전 강좌한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어요. 알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사업 시행 방법이란 말은 우리가 정비사업이 6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라는 거 꼭 연상하려 했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건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경우를 연상하면 돼요? 서울서 알아서 구로공단,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것처럼 도시환경, 소위 공업적이나 상업적에 대해서 옛날 모습이 아니라 기능 회복을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뉴타운 같은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짐에 따라서 소규모적으로 하라.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 방식은 여기 있는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개량 방식. 개량은 달동네까지 도로 깔아주면 너희들이 주택 개량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관리처분 계획, 차라리 밀어서 집을 줄 수 있고, 이 모든 걸 갖다 뭐 할 수 있는 혼용 방식이 있다. 5개 방식 다 해. 모든 방식.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달동네는. 그 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 계획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밀어서 땅으로 줄 수도 있고 건물로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주택 재건축은 반드시 관리처분 계획, 땅과 건물을 주는 것이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건물을 줄 수도 있고 땅으로 줄 수도 있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가가지고 안국동 한우마을처럼이라 했죠. 그럼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가서 그 필요한 주민의 그 공동 이용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왔을 때 정비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주택은 니네들 알아서 개량하라. 그러니까 보존할 건 보존하고 뜯어고쳐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개량 방식.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개량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개량하는 방식. 자, 그래서 공통적 사업 방식이 어떤 경우 없지만 자 여기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같은 방식이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 여기는 조합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자,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자, 연엄, 그 다음 여기는. 자, 그럼 여기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자, 그 중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에는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걸 연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아가서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습니다. 다 과반수.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에서 한국 감정을 할 수 있지만 쭉 조심할 것. 여기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한 것은 시장, 군수, 주공 등까지만 하지 여기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 없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역시 같이 할 수 있어요.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에서 한국감정원.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도 할 수 있는데 한국감정만 들어가지 않는다 볼 수 있겠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 누가 하는 거죠? 시장, 군수, 주공 등은 과반수 동의로서 하지만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서 거기 예정구역 공고 공람 현재 토지 등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 등이 있다 긴급하다면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직접 한다? 시장, 군수, 주공 등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에 비해서 세입자가 2분의 1 미만이더라.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옛날엔 보금자리 주택은 지금 공공주택 지구화 성장했다. 있다. 그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자, 또 뭐가 있어요? 주거환경 스스로 개량할 때는 굳이 동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얘네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빼놓고는 여기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해야 된다. 근데 그들 1차인데 그들이 못할 경우는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못하는 사유가 있죠. 천국, 매치순, 두세병, 요청. 천재지변에서 처음부터 못한다면 시장군수가 직접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정개발자까지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그래서 예정구역 있고 2년 내 그래서 2년 내에 하지 않는다. 또 여기 추진회 구성하고 나서 실시계획을 3년 내에 안 하더라. 그런 경우에 조합설을 추진해서 조합 설립 자체를 3년 내에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업 시행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취소 사유도 되지만 뭐 할 수 있냐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볼 수 있겠고, 지방자치 병행한다. 또 여기면 취소, 또 순환정비 사업 방식 요청하는 경우에 바로 누가 할 수 있는 시장, 군수, 주공 등한테 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것이 어떤 형태로든 시험지 출제되니까 꼭 아시고, 제가 중간에 또 뭐를 갖다 우리가 정리했다고 볼 수 있냐면, 중요한 내용 중에서 뭐에 대한 사항을 갖다 가졌다 볼 수 있냐면, 그 순환정비 사업 방식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임시 수용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만 필요하다는 것 꼭 여러분 인식하면 되겠고,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 특례가 있다 그랬죠. 자,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주택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불명확하면 전국 배포의 둘 이상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내 법원에 공탁을 하면 매도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 형태가 됨으로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조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져가면 돼요. 짧게 했죠? 자, 중요한 내용 짧게 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